굿데이 LA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모셨는데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내과 수련하시고 LA 시더스 사이나이에서 심장내과 수련하셨습니다. 지금은 한인타운에서 우리 한인분들 심장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평소에 심장 또 심혈관 등등 건강 관련 궁금증들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셔볼게요.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LA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뵙네요. 많이 바쁘셨다고? 예, 좀 많이 바빠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은 어떤 토픽을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맥이요. 예. 오, 근데 부정맥은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다른 병명과 다르게 저는 언뜻 연상되는 게 없더라고요.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부정맥에 대해서 이게 부정맥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일단 이게 한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부정맥이니까 이제 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맥박이. 예. 그래서 굉장히 넓은 의미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맥,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 부정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럼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왜요? 부정맥에는 그 아래 종류가 20가지가 넘게 있거든요. 아 진짜 부정맥 하나가 아니에요? 부정맥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냥 부정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심장이 아프다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부정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이게 어떤 부정맥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부정맥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봤더니 네.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다 좀 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엔 굉장히 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정맥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예, 어떤 종류의 부정맥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심장내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규칙적이지 않게 뛴다라고 그냥 연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맥박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는 맥박이 아니라는 아닌 거고 정은 정상이고 맥은 맥박이니까 정상적인 맥박이 아닌 거를 그냥 다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빠르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요. 네. 느리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요. 이상하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 부정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종류가 20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죠. 하나씩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원인이랄까? 그것도 그럼 정말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렇죠. 원인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심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펌프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펌프가 이제 작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펌프로 바꾸는 어떤 전기 그런 서킷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 회로. 네네. 예, 심장에 전기 회로가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회로를 따라서 심장이 이제 심방부터 심실까지 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방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 있는 위에 두 개가 있거든요. 좌심방, 좌심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실, 그건 아래에 있는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4개의 그 체인버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방, 심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려면 어떤 이게 일렉트리컬 서킷, 그러니까 전기 회로 같은 게 이렇게 안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건데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전기 회로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불규칙하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이러면서 부정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전기 회로에 이상이 생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드물게는 젊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 이런 전기 회로에 좀 이상이 있어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부정맥은 주로 이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 분들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맥 환자분들은 주로 시니어 분들이 오시겠네요. 예, 젊은 대부분. 사람들도 뭐 간혹은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노화에 의한 게 원인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때요? 예, 맞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분들한테서 많으니까 이제 노화에 의해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노화도 노화지만 이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게 오래되면서 아무래도 아.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심장의 그 전기 회로 같은 것도 나이가 들면서 예, 그러면서 생기는 그런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아니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신 분들은 부정맥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거예요? 예, 당연하죠. 고혈압, 어. 콜레스테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그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장의 그 회로 자체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예, 부정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환자분께서 부정맥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내가 부정맥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일단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증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증상이 요건 있어요? 예, 예. 부정맥이면 증상이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으실 때는 일단 부정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이제 빨리 뛰는 것과 느리게 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예, 그래서 심장은 보통 1분에 60회에서 100회를 뛴다고 돼 있어요. 예, 분당 60회에서 100회. 네. 그랬을 때 분당 100회보다 빨리 뛰는 거를 저희가 이제 빈맥이라 그러고요. 이제 많이 뛴다 그래서 빈맥. 네. 그리고 분당 60회 이하로 뛰는 거를 저희가 천천히 뛴다 그래서 서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빈맥과 서맥에 따라서 좀 증상이 다르신데 네. 빈맥이신 경우에는 심장이 아무래도 빨리 뛰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의 증상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니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예, 그런 식으로의 증상이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서맥이신 경우에는 아무리 심장이 이제 느리게 뛰다 보니까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빈맥과 서맥의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왜 맥박 재듯이 해가지고 1분 딱 재놓고 몇 번 뛰나 요거 세 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하시면 최소한 그 자기 맥박이 몇 회여서 빈맥인지 서맥인지는 구별하실 수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재셔도 좋고, 네. 보통 저희가 손으로 잴 때는 맥박을 느끼실 수 있으면 한 15초 정도를 재시면, 예를 들어서 15초 정도에 20회 정도 뛰었으면, 15초에 20회. 예, 그러면은 그걸 4배하면 1분이니까, 아. 그러면 80회가 되겠죠. 분당 80회. 평균이 딱 되네요. 예, 그렇게 1분 오래 재시는 건 힘드시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15초 정도 재서 4배를 하면 분당 맥박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혈압 기계 같은 거 네네. 해서 혈압을 재시면 이제 혈압 기계에는 이제 숫자가 3개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 거는 수축기 혈압, 두 번째 거는 이완기 혈압,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맥박이거든요. 그래서 맥박. 마지막에 맥박 수치를 보시면 그게 이제 60에서 100 사이면 정상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빈맥, 낮으면 서맥 이렇게 예, 간단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시죠. 요 방송 듣고 사실 집에서 혈압 재려고 혈압기 사신 분들이 예. 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 맥박수도 나오니까 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초에 근데 20회 예. 이렇게 뛰면은 정상. 그 정도면 정상이죠. 80회니까. 근데 너무 예. 많이 뛰거나 늦게 뛰면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늦게 뛰거나 적게 뛰면 일단 주치의 선생님이나 심장내과 선생님 보셔서 이게 늦게 뛰거나 빨리 뛸 때 왜 늦게 뛰는지 왜 빨리 뛰는지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빨리 뛰거나 정상적으로 늦게 뛰는 경우는 있는데 또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거나 비정상적으로 늦게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맥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죠. 왜 가족 중에서도요 서로 이렇게 맥박 재보면 나보다 너가 좀 빨리 뛰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걸로 자랑하기도 하죠. 내 맥박이 네 맥박보다 빠르니까 내가 너는 더 왜 이렇게 잘났다. 빨리 이렇게. 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60에서 100회 사이면은 다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60에서 100회 사이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게 아까 빨리 뛰는 사람들은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근데 두근거린다고 다 병원을 찾아야 될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근거림을 느낄 때가 꽤 자주 있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뭐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럴 때는 이제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땐 두근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 이제 부정맥이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클리닉에서 이제 환자분을 보다 보면 두근거려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이 네. 그 시니어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고 오세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면 부정맥이 아니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 긴장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불안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쵸, 예. 예,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부정맥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도 일단 진료를 한번 보셔서 혹시 이게 부정맥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뛰는지 요 횟수도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근데 빨리 뛰고 늦게 뛰고도 있지만 불규칙하게 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살짝 불규칙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부정맥은 또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예. 불규칙한 것도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불규칙하면 부정맥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근데 불규칙하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 그 오피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닥터 오피스에 가면 심전도라는 게 있어요. 심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검사를? 심전도는 보통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네. 왼쪽 오른쪽 팔 다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슴에다가 이 전극을 붙여서요.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은 이제 전기 회로가 있어서 그 전기 회로가 작동을 할 때 심장이 뛰게 되니까 그 전기 신호를 저희가 캐치를 해서 종이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게 심전도예요. 아,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막 맞죠. 이렇게 그래프 있는 거. 그래프로 있는 거. 그거를 일단 해 보시면 어느 정도 불규칙하게 뛰는지 어느 부정맥이 있는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검사를 하면 되시는데 일단 불규칙해도 정상적으로 조금 불규칙하게 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하다고 모두 다 부정맥은 아니고요. 많이 불규칙하면 이제 부정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맥박을 재서 많이 불규칙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생각에 늦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다고 생각이 들면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우선이네요. 아,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게 또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정상일 맞습니다.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면 부정맥 나는 좀 늦게 뛴다 이렇게 부정맥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증상이 평소에 뭐 이렇게 뭐 심근경색은 뭐 다 증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부정맥도 다른 증상이 있어요. 쓰러지거나 이런 거 외에. 그죠. 부정맥은 굉장히 증상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 가슴이 많이 아프시고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신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가슴이 많이 아프고 뭐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다니면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확연한데 이 부정맥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애매하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빈맥은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게 있다고 했고 서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지럽거나 아니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불편하고 그냥 불편한 정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나 너무 그냥 불편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숨이 좀 차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증상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정밀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부정맥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는 굉장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 시니어 분들 중에 좀 부정맥이 의심되는 분들, 환자분들 중에 좀 어떤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비교적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은 가슴 두근거리시는 게 가장 많고요. 가슴 두근거리시는 증상이 한 90% 정도 환자분한테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지럽거나 쓰러지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한 10% 이내. 쓰러지신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부정맥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맥은 굉장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에서는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그 부정맥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심근경색은 왜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부정맥은 그냥 맥박이 좀 불규칙한 건데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그것도 당연하죠. 궁금해요. 일단 부정맥, 빈맥을 들어보면 빈맥인 경우에는 이제 100회 이상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부정맥들은 뭐 120, 30회, 40회까지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맥박이 180회, 200회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잠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그 정도 뛰는 거예요? 잠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다가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부정맥이 계속 뭐 한 달, 두 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정맥은 정상이다가 맥박이 갑자기 빨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상일 때는 괜찮다가 맥박이 갑자기 180회가 되면 제가 듣기로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이렇게 막 하면 그쵸. 심장이 막 쿵쿵쿵 계속 두근거리잖아요. 너무 숨차고. 그죠. 예. 그럴 때 그런 느낌이 이제 100m 달리기를 안 했는데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밥 먹고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같은 그런 두근거림이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불편하시니까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하죠. 예. 그렇구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은 네. 일단 어떤 부정맥인지 모르니까 예. 만약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그러면은 정상인데 빨리 뛰는 경우도 있지만 비정상인데 빨리 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보시거나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없으면 응급실이나 뭐 얼전 케어 같은 데 가서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렇구나. 예. 저는 부정맥은 왠지 막 응급 상황은 잘 없을 줄 알았어요. 다른 질환보다는 드물지만 부정맥도 응급 상황이 꽤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서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장이 늦게 뛰다가 예, 정상일 때는 심장이 네. 잘 뛰다가 이제 심장이 늦게 뛰게 되면 이제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응급실에 가게 되죠. 댓글로 최근에 지인분이 부정맥으로 돌아가셨는데 부정맥이 사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해요. 예. 그렇구나. 예, 위험한 부정맥에는- 병이구나. 그렇죠. 부정맥은 20가지 넘는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 그 20가지 넘는 것 중에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흔치는 않죠. 대부분에 있어서 부정맥은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불편할 뿐인데 그 중에 이제 안 좋은 부정맥 제가 그냥 저만의 그냥 표현으로 네. 악성 부정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듯이 네. 악성 부정맥인 경우에는 그걸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예,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달리기를 하고 와서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근데 부정맥을 그럼 평소에 지병으로 갖고 있으면 달리기나 이런 운동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부정맥 근데 이제 부정맥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부정맥이냐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강도를 정해야 되는데요. 뭐 부정맥이 엄청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네. 자기한테 맞는 어떤 활동 레벨이나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질문들을 좀 주고 계신데 예. 잠깐 광고를 듣고 와서 제가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과 함께 부정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근데 부정맥은 종류가 진짜 많다고 예. 하셨어요. 예. 근데 종류를 20가지가 되니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예. 흔한 것들 위주로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정맥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일단 그 심장에 있는 그런 전기 회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시면 네. 그 심장에서는 이제 흔히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서요. 네.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방결절. 예, 그 결절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결절에 있는 전기 자극이 심방으로 가서 네. 심방의 수축을 유발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기 자극이 방실결절로 다시 모이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방실결절이 다시 심실로 내려가면서 심실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서킷이 있어요. 동방결절, 심방, 방실결절, 심실. 제가 어제 이거 외우느라고 한국말로 외우느라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제 영어로는 굉장히 쉬운데 한국말로는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요 네 가지 서킷이 있는데 네. 요 서킷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부정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방결절이 빨리 뛸 때 동방결절 빈맥이 되는 거고 동방결절이 늦게 뛸 때 동방결절 선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심방도 이게 빨리 뛸 때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실결절도 요게 이제 늦게 뛰면 방실결절 차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실이 빨리 뛰면 심실빈맥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네 곳에서 일어나는데 예. 이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부정맥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개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개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네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크게 나눠서 동방결절이 만약에 너무 빨리 뛰면 저희가 이제 약으로서 그걸 좀 늦게 뛰게끔 할 수가 있고 네. 또 동방결절이 너무 천천히 뛰면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 심박동기라 그래서 이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페이스메이커. 예, 페이스메이커는 심장이 느리게 뛸 때
서맥일 때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서 이제 요 기계가 이제 우리 맥박을 감지하고 있다가 뭐 60회에서 100회까지 뛸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만약에 심장이 40회로 뛰게 되면 이제 그 심박동기가 작동을 해서 분당 60회로 올려주는 그런 식의 치료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그 부정맥은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어요. 심방세동. 예, 그거는 이제 심방이 이제 미세하게 떨고 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심방이 이제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수축을 해야 되는데 1분에 한 300회 정도로 이렇게 뛰고 있어요. 예, 굉장히 빨리 뛰기 때문에 심방이 이렇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심장이 아무래도 빨리 뛰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많고, 그다음에 요 심방이 또 빨리 뛰다 보면 거기에 혈전이 생겨서 그게 이제 머리로 가서 중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가 보기에 그 시니어드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맥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심방세동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제 중풍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빨리 뛰시기 때문에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써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억제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약이 중요한 거는 이제 중풍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피 묽게 하는 약이라 그러거든요. 네. 영어로는 blood thinner라 그러는데 그런 약을 써서 피를 묽게 해서 그 심장에 혈전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 두 가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르신 분들 중에 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고 내가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거의 뭐 99% 정도는 이 심방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부정맥이라고 하시지 말고 네. 나는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야 네. 조금 더 정확한 진단명이 되니까. 예,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가면 이제 방실결절이라 그래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실결절이 빨리 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되고 그런 분들도 약으로서 이제 천천히 뛰게끔 해야 되고 또 방실결절이 너무 늦게 뛰면 이제 어지럽거나 쓰러지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심박동기를 넣어서 심장을 이제 빨리 뛰게끔 그렇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심실이 있는데 네. 요 심실에서 나오는 부정맥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이 심실이 조기 수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기 수축이요? 예. 그래서 심방이 먼저 뛰고 그다음에 심실이 뛰어야 되는데 심방이 뛴 다음에 심실이 뛰고 심실이 한 번 더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보통 내가 가슴이 철렁한다던가 가슴이 이렇게 한 번씩 심장이 한 번씩 안 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예, 어이구. 그런 경우에도 심실에서 나오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증상이 많으세요. 예. 근데 그러면 대부분 페이스메이커를 다는 거 외에는 거의 약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정맥도 진단이 빨리 되면 네. 약으로 굉장히 조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맥과 서맥이 있는데 빈맥인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약으로 써서 저희가 약 중에 심장에 이제 이 맥박을 낮추는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베타 차단제라 그래서 네. 이제 심장 혈압약이라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어서 두근거리시는 분들은 약을 써서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게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약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페이스메이커 심박동기를 넣어서 심장을 60회에서 100회 사이 뛰게끔 그렇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메이커 다시는 분들은 그거 한 번 달면 영구적이에요? 그거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쓰실 수 있고요. 10년, 15년이 되면 이제 배터리를 교환해야 돼요. 그렇구나. 예, 한번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오래 쓸 수는 있는데 네. 기능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 작동도 잘 하는데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다 되면 배터리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시술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그 약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약은 부정맥 약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냐고 혈압약처럼. 그러진 않고요. 네. 부정맥 약은 이제 어떤 부정맥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정말 안 좋은 부정맥이면 저희가 좀 장기간 사용해서 그 부정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조금 괜찮은 부정맥,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양성 부정맥이라 그러는데 그냥 가슴만 조금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그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약을 좀 써서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저희가 약을 한번 끊어보거든요. 그럴 수 예, 있구나. 그러면 또 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 꼭 약은 한 번 썼다 그래서 꼭 오래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하나씩 해볼게요. 예.
일단 신체의 신비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뛴다는 게 신비롭다고 규칙적으로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제 친구가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는데 술도 잘 먹고 잘 놀던데 괜찮나요? 예. 굉장히 제가 지금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주가분들이 이제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네, 막 예. 드실 수도 있어요. 예, 큰일 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알코올하고 부정맥하고는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술을 드시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으면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거려요. 그러니까 원래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잘을 못해요. 원래 예, 그렇구나. 저는 예. 제 주량은 한 소주 한 3-4잔. 아, 예, 진짜 맥주도 적게 저는 드시네요. 한두 캔 정도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못 먹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아, 부정맥이네. 빨리. 저도 부정맥이죠. 빨리 뛰니까. 근데 이제 알코올에 의한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알코올 많이 드시면 부정맥이 악화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부정맥이 많으신 분들은 알코올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근데 알코올 좋아하시는데 나는 부정맥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상관없고. 드셔도 되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적당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포금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 제가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나 술 얼마 안 마시는데 알다 보면은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본인은 얼마 안 그죠? 마신데 본인은 근데 몇 안 끼마다 마시는데. 마시고 막 얼마 안 마시는데 소주 반 병씩 저녁 드실 때마다 네, 그거 좀 많은 반주하시고. 거니까. 예. 그쵸. 그런 경우는 좀 많으니까 저희 이제 심장내과에서 추천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2-3번, 3-4번 한 번 드실 때 소주 한 2-3잔 아, 아니면 2-3잔이요? 예, 맥주 한 캔 정도. 예, 그 정도가 적당한 소주고 그 정도가 적당한 주량이고요. 와인 한두 잔, 소주 한 2-3잔, 3-4잔 정도. 생각보다 적네요. 그죠. 워낙 이 한국 분들이 워낙 저희가 이제 이게 술 문화가 되게 그쵸, 좋잖아요. 그쵸. 예. 저도 가끔가다 한국에 가면 친구들 만나서 먹게 되죠. 먹게 되면 굉장히 즐거운데 조금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 자체가. 예, 그래서 그렇구나. 조금 적게 드시는 게 부정맥엔 좋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희님께서 60대 여성분이신데 성인병은 일단 없으시고 다른 수치는 정상이시래요. 네. 근데 가끔 빨리 뛰는데 15초 그 맥박 숫자 셀 때 중간에 맥박이 뛰지 않거나 잠시 건너뛸 때는 박동수 카운트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런 게 있으면 이것도 부정맥인지. 그 한 번씩 건너뛰면 부정맥인지 아닌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예. 보통 자기 그렇구나. 맥박을 하면 이렇게 네. 규칙적으로 쿵 이렇게 뛰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건너뛰면 부정맥 가능성이 있죠. 아, 검사를 예. 받으시는 게 좋네요. 당연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오. 좋고요. 한번 건너뛰면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걸 세셔야죠. 맥박수를. 예. 마르고 손발이 찬 체질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어요. 뭐 체질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그런 체질은 저희가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손발이 찬 것과는 상관이 없을 그런 수 있다. 것과는 서양의학에서는 딱히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거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에서 잘 아시니까 예,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검사 받아보셔야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이 아까 나이가 들면서 부정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나이 들면서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참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뭐 부정맥 자체를 예방하려는 어떤 그런 조치가 이렇게 입증된 건 없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네. 혈압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짜게 드시지 않거나 야채 과일을 많이 드셔서 혈압을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혈압. 아무래도 혈압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 네. 미세 혈관들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도 다 부정맥에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압 컨트롤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몸에 당이 많을 때 그런 엑스트라 그런 그 여분의 당에 의해서
그 미세혈관들이 다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컨트롤을 잘해야 되고 네. 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그런 만성 질환 같은 거를 예방을 하시면 부정맥도 많이 예방이 되니까 예,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부정맥도 유전이 좀 커요? 그런 건 당연하죠. 상관없어요? 예, 예. 아, 유전. 부정맥 중에서요. 네. 예, 정말 유전이 잘 되는 그런 부정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왜 우리 저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네. 이게 노란 콩이냐 초록색 콩이냐 해가지고 그쵸, 해서 그쵸. 노란 뭐 누가 우성이면 맞아. 우성열성. 우성열성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유전이 되는 질병이 있어요. 아, 부정맥 중에도요. 예. 보통 이제 저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이온 통로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 중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성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정맥이 있으면 자식한테 100% 가는 그런 부정맥도 있고요. 예. 근데 대부분의 부정맥은 그렇게 유전적인 부정맥인 경우보다 유전적인 성향이 조금 있으면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현되는 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근데 늘 심장 얘기하면 네. 늘 건강한 생활 습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너무 따분한 얘기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예. 술, 담배 안 하고 그렇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예. 예. 혈당 관리 잘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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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네. 정말 그런 걸 느끼는 게 최근에 이제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85세, 90세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85세, 90세인데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젊으신데 85세, 90세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약 하나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약 네. 진짜 콜레스테롤 약 하나만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아니면 진짜 하나도 안 드시고 혈압도 정상이시고 콜레스테롤 정상이고 네. 당뇨도 없으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실까 그분들은.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되게 부담감을 느끼는 게 내가 잘해서 이런 환자분들 100살까지 살게끔 해드려야겠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 지금까지 네.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 굿데이 LA 애청자 여러분들 운동 잘 하시고 식사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런 만성 질환 같은 것만 잘 컨트롤하시면 정말 진짜 저도 제가 100세까지 사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네. 진짜 100세까지 살 수 있겠구나. 그니까요. 예,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진짜 많이 봬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질문은 코골이가 심한데 이것도 심장과 관련이 돼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언뜻 이거 보고 코골이랑 심장이랑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는 오. 저희가 코 고는 것과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를 고는 거랑 심장이랑 무슨 관련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있잖아요. 예,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코랑 이제 심장이니까 무슨 관련이 있겠어 네. 그러는데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네. 이 코골이가 이제 한국말로는 코골이라 그러지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 그러잖아요. 코 골면서도 숨을 잠깐 안 쉬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이 이제 스노어링, 코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고시는 분들은 단순히 코만 고시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라 그래서 주무시다가 숨이 갑자기 안 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주로 죄송한데 주로 남자들이 이제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코를 골까요? 주로 남자들이 문제인데 네. 남자들이 코를 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거의 저녁에 대부분. 이제 바쁘게 일하시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야근도 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녁에 늦게 와서 술 취해서 자다 보면 코를 많이 고니까 그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와이프분들이 네. 가끔 가다가 우리 남편이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중간에 한 번씩 깨우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남편이 자는데 코를 고니까 자기는 잘 못 자잖아요. 와이프분은 그쵸. 잘 못 자고 이제 남편이 왜 이렇게 코를 골지 하다 보면 한 번씩 숨을 안 쉬니까 네. 한 번씩 쳐서 깨우신대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고시는데 예. 가끔 이렇게 막 골다가 조용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깨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서 유심히 코에 이렇게 손을 갖다 숨을 쉬고 있나?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그러세요? 네, 수면 예. 무호흡증이 근데 심장 건강과도 관련이. 그러신 분들은 이게 수면을 무호흡을 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부정맥이 많다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로 다 입증이 돼서
저희가 부정맥이 심하시고 살이 있으시고 좀 목이 음. 두껍고 네. 코를 고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해보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면 무호흡증을 컨트롤을 하시면 네. 이렇게 주무실 때 CPAP이라 그래서 이렇게 양압기라 그래서 네. 이게 코나 입에다 하시는 기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하시고 주무시면 부정맥이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혼자 그렇죠.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럼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 예, 그거는 이제 궁금한데. 예. 의사 선생님을 보셔서 네. 저희가 수면 클리닉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잘 때 봐야 되는데 그렇죠. 낮에 예. 환자가 오시면 주무실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루 자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수면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보시고 수면 그런 검사를 하는 곳에 가서 하루 주무시면서 뇌파, 맥박, 호흡수, 혈압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수면 무호흡이라고 진단이 되면 그때 이제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보통은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30대, 40대 젊을 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와이프분들이 다 아시죠. 우리 남편이 코를 곤다. 네, 자다가 숨을 한두 번씩 안 쉰다. 그러면 거의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보고 빨리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셔야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은 그 어플 애플 말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예. 애플워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뭐 어플이 있대요. 그래요? 코골이 그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구간이 있으면 그 다 체크가 된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거. 그런 거 해보셔도 좋죠. 해보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오늘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맥이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 한 번 더 예, 생활 습관 한 번 더 따분한 지루한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압 잘 컨트롤해야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약을 잘 드셔서 당뇨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은 살 빼시고 살 빼시고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 적은 음식으로 주로 채식이나 야채가 되겠죠. 네. 그런 거 많이 섭취하셔서 콜레스테롤 낮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에서도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린이 비만도 많고. 맞아요. 예, 맞아요. 워낙 예. 맛있는 것도 많고 이제 먹을 게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식사 습관 같은 거 잘 하셔서 비만하지 않게 또 체중 과다더라도 살을 빼서 빨리 정상 체중으로 돌리셔야 그래야 모든 질병이 막아지니까. 예. 그리고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운동 일주일에 3-4번 정도. 네. 한 번 하실 때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3-40분은 꼭 예, 하시고. 땀이 나게끔 그렇게 운동하시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활 습관을 잘 하시면 이제 정말 100세 시대를 맞아서 누구나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용왕님께서 100세 시대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해주셨고 예. 15초에 20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